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늘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 주말 어떻게 되겠죠?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제 맘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시작하시죠. 공매도 재개 위험한 12종목, 현대차, 기아차 깜짝 실적이 나왔죠.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조금 암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 한 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만 되면은 4월이 끝나가는군요. 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오늘 장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도 0.1% 상승으로 조금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위태위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상승과 하락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계좌는 보합에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 마이너스 1000억, 그 다음에 기관 또 마이너스 1000억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2000억을 매수하고 연기금은 마이너스 1800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기금의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당연히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세계 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 시각이 맞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더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위치가 어디였냐?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때 66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5600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는 그 가설이 맞다면은 세계 증시도 이 정도로 쭉쭉 빠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오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락이 엄청나군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8천만원에서 5600만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코인 투자하시는 기린이분들은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떨어지는데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조금은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떻냐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즘 큰 내용들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김치 프리미엄이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상태가 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달에 공매도가 시작하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Sell in May.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뜻인데요. 과거부터 5월이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때도 있고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증시 격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셀인 메이, 그리고 플러스 공매도까지 시작하니까 조금은 불안한 달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한미 백신 스와프 질문에 미국, 쿼드와 우선적으로 협력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쿼드가 무엇이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이 우리 백신은 우리 동맹국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백신을 요구할 거고, 그렇다면은 미국은 쿼드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미국 편에 서라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2의 사드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쿼드를 가입 안 하자니 백신도 문제고 당연히 미국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조건적으로 밝은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벤트들이 5월달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태도 메롱 플러스 연기금은 3200 넘어가면은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점만 따져보긴 했지만 이 이유들만 보자면은 지금 당장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린이 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3200에 가까운 현재 3184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치는 우리가 조금 체감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봤을 때 박스피라고 해도 상단에 가깝고 과거 작년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상단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물론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바로 풀매수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다 팔으라는 소리야?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에 참여는 해야 되며 그 안에서 현금 비중으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100% 주식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한 10% 정도는 현금 비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한 10%에서 고정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금 비중을 만들고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이키리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 제 생각에는 5월 초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그러한 이유 때문에 5월달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그런 장에서 맞서 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시작하고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코스피 3184인데요. 일대 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 조금은 만들어 놓자. 그렇다고 전부 다 매도하거나 그러지 말자. 시장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현금 비중을 만든 다음 5월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하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부터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분들은 이 생각을 참고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바로 넘어가고 바로 뉴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기후위기 단호한 행동할 때 세계 경제대국이 앞장.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주요 40개국 정상들과 첫 회담을 하며 국제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화상회의이긴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갈등 관계의 두 나라 정상도 모두 참석했으며 시 주석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업체 부담 완화를 이유로 낮췄던 기준을 다시 높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2030년부터 탄소 배출 감축에 들어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인류 문명 공동체 건설에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으며 그는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청사진이 다른 선진국들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은 고된 노력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간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CS윈드는 풍력, 오른쪽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자, 이렇게 두 주식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당연히 기대해볼 만하겠죠. 충분히 길게 보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 대란의 2분기는 덜컹. 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서 깜짝 실적을 올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수익성 높은 제네시스나 SUV 판매 회복세가 영업을 끌어올렸다. 자, 기린이분들 그거 아시나요? 자동차 업계가 돈을 잘 버는지 잘 못 버는지 그거를 아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로나 아니면 도로에 현수막이 달려있으면은 자동차 업계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런데 현수막이 없다면은 자동차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현수막이랑 무슨 상관인데? 보통 자동차에 관련된 현수막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있죠. 지금 땡땡 자동차를 사시면은 얼마가 할인되고 뭐 몇 개월 할부가 되고 단돈 얼마에 가져가세요, 이런 말이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적혀있다는 건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서 팔게 되고 그거는 바로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다니실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신 다른 자동차 브랜드는 조금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거기는 조금 안 좋다는 소리겠죠.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동반 호실적을 이끈 것은 국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신차들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투싼과 GV70 등 판매가 호조를 띄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판매량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소렌토, 카니발, K5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국내에서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 실적 파티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소자 확보 추진, 선제적 재고 확보, 유연한 생산 계획 조정 등을 통해 생산 차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기린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 아마도 기린이분들은 이제 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주가는 6개월 혹은 1년 뒤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려면 내년 실적이 좋게 나오는가, 그 부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해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트를 깨고 내려가는 거 보니까 조금은 상태가 안 좋다,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을 없애도록 다음 주 월요일날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자, 공매도 재개까지 딱 열흘, 개미들 이 종목은 피해라.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 제도를 신설해 공매도 거래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 등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나 개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기린이분들, 여러분도 공매도 칠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는 최장 60일까지 차입 기간을 보장받으며, 즉 빌린 주식을 2달 내로만 대여기관에 다시 반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매도는 말 그대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항상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만 투자자 시대를 맞아 극히 일부에 한해 개인 대주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합니다. 공매도 자체가 고도의 매매 기법과 고급 정보들을 수반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낭패만 보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교육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봤더니 교육 30분 그리고 모의 투자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약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저 기릿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가, 그리고 공매도 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러나 저 기릿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치는 건 매우 회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정말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기린 여러분,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주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린분들이 보시다시피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매도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방향을 역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기린 또 한번 공부해봐서 기린이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하락 베팅 숏 후보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이렇게 12개 종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디톡스, 아모레퍼시픽, 일진머테리얼즈, 현대미포조선, SKC,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펄어비스, 한국콜마, SK네트워크스, 한국금융지주, HMM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12종목은 공매도가 시작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린이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알고만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기린이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기 첫 된장 인스타에 속은 엄마들 어쩐지 맛있더라, 이걸 봤는데 조금 우펐습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 이 된장을 인터넷에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내용을 보시면은 맘카페에도 A 업체에 속아 분통을 터뜨리는 엄마들이 넘쳐났다.
국산콩 100%로 만든 데다가 염도까지 낮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아이들이 먹기에 좋다며 팔아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국산콩 100%는커녕 원산지까지 다 속이고 그리고 플러스 MSG까지 팍팍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후기를 보면은 어쩐지 맛있더라 그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염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면 맛이 있기가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된장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몰 된장 부분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건강에 좋다는데 맛까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된장을 홍보한 곳이 바로 인스타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SNS에서 광고하는 물품들의 사기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도 혹시 SNS 광고를 보시고 뭔가를 사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 자, 얼마 전에 증시 자금 동향이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개인분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다음 주에 SKIT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이 미리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웃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탁금 75조 돌파는 직계 오류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10조 원 과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과다 신고를 그것도 1조도 아니고 10조 원을 더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봤더니 얼마 전에 쿠콘 있었죠. 저한테 한 주도 주지 않았던 그 쿠콘. 공모주 청약에는 14조가 몰렸는데 하나금융투자가 대표 주관사를 맡으면서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거금을 예탁금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탁금이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10조 원이나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 기간 음식점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긴급사태가 발령된 바는 있지만 음식점 주류 판매가 금지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도는 음식점에 대해 주류 판매를 온종일 금지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사카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5,29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6배, 7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저 길이 또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많이 앞서 나간 생각이기도 할 것 같지만,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조금 상태가 좋지 않죠. 코로나19 신규 확진 797명. 106일 만에 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혹시나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고 음식점 영업시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류 판매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하이트 진로 주가는 조금은 출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아주 매우 뇌피셜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이트 진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혹시 하이트 진로 주주분들이라면은 그때 추매의 타이밍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겠죠. 왜냐고요? 그건 결국은 단기적인 노이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리포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KF투자증권은 KB금융에 대해 1, 4분기 수수료 이익 증대와 충당금 감소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봤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만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1, 4분기 KB금융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 분기와 비교하면 1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를 17%를 상회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니까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윗꼬리가 달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가는 1.5%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KB금융 가격은 54,000원, 아까 보시다시피 목표가는 75,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번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배달 3사 일회용품 줄인다고 하는데요. 6월부터는 요청 시에만 수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린이분들 혹시 배달 음식 시킬 때는 6월부터는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 3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딱 이거죠. 한솔제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린이분들이 한솔 재질을 공부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 한 달 만에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미리 공부해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번 주말에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기릿의 조금 쑥스럽네요. 기릿의 은밀한 사생활이 있을 예정이니 아마도 조회수는 매우 안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기린이분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